4. 다섯 번째 구체와 여섯 번째 구체. 우리 우주에서 악의 기원은 네 번째 구체에서 발생한 추락이었습니다. 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모두 이 추락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합니다. 악의 궁극적인 기원과 배후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악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암중모색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행성에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우주에서 발견되는 조건을 관찰하는 것으로는 원래 추락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구체의 성장을 감독하는 상승 마스터들의 직접적인 계시인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악의 기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의 세력의 일부인 추락한 존재들은 대다수의 지구인이 악의 기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원, 사고방식, 방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알았다면 추락한 존재들의 통제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에게는 통제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란이 환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성장 과정에 다시 합류하거나 자신들의 환영을 계속 방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환영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막는 것도 이것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창조. 다섯 번째 구체를 창조했던 상승 마스터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전 구체에서는 구체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가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무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장 과정에 대한 편견이 없었고 처음 새 구체의 모든 공동 창조자는 천진난만하게 하나됨으로의 성장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에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창조된 공동 창조자들도 있었지만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은 이미 성장 과정에 반항했고 그들의 반란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것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우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옳고 그들은 자비로운 명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설계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창조주가 저지른 오류와 창조주의 설계를 실행했던 상승 마스터들의 오류를 그들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옳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전향시키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세요. 이 추락한 존재들은 실제로 거짓을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그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들은 특별한 명분에는 관심이나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권력을 갖는데 몰두했습니다. 대위를 내세워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추락한 존재들은 고의로 알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그룹으로 인해 다섯 번째 구체는 기저진동으로 분리된 두 가지 수준 혹은 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층을 옥타브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밀도가 낮은 기저진동의 옥타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추락한 존재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은 옥타브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추락한 존재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진동의 밀도가 높을수록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하나됨을 속이는 분리의 환영을 더 쉽게 만들어냅니다. 기꺼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망을 펼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옥타브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의 밀도가 높을수록 환영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존재들이 투쟁에 지쳐 다시 성장 과정에 합류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각각의 옥타브에는 특정한 기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우주의 은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의 네 구체에서는 모든 구조물이 통합된 전체 일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구조물들은 공간과 분리된 별개의 단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더 쉽게 진화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두 옥타브는 각각 구조적인 구역들이 있었고 각 옥타브의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 화신했습니다. 다음은 두 옥타브에 모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구조 단위 중 일부는 추락한 존재들의 화신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조 단위들은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구체의 대부분 구역은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은 천진난만하게 하나됨으로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 중에서 스스로 추락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됨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통합된 정신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힘이 부분적으로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의 원인입니다. 이 힘을 자기장 내의 어떤 것이든 끌어당기는 자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 하나됨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결합된 마음은 하나의 자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힘은 추락한 존재들이 육화에 있었던 구역들을 포함한 나머지 구체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힘은 추락한 존재들의 마음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하나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런 끌어당김은 추락한 존재들과 동료들이 분리의 환영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생명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항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정신력을 발휘해야 했을 것이고 삶을 스스로 만든 투쟁보다 더 치열한 투쟁으로 바꿔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에 빠지면 환경과 다른 공동 창조자들의 저항을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투쟁이 됩니다. 이것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치열하게 투쟁할수록 투쟁에 더 지치게 되고 하나됨의 길을 추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추락한 존재들은 이미 자기들 구역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비록 추락한 존재들은 자신의 구역을 분리된 것으로 봤지만 그들은 전체의 일부였습니다. 새로운 공동 창조자들이 자력을 형성했을 때 그 자력은 추락한 존재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저항은 그들의 투쟁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존재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유는 진공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 창조자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구체의 추락한 존재들. 가장 중요한 구분은 공동 창조자가 천진난만한 의식에 머무느냐 분리의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됨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진난만하면 우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리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생명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것이며 오직 저항할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필히 투쟁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존재들은 바로 우주의 목적과 설계에 저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그들은 자신을 신으로 세우고 유일신인 창조주가 틀렸음을 증명할 권리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저항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항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생명의 강과 하나로 합류함으로써 상승했습니다. 그들의 임무, 즉 그들의 존재 목적은 다른 모든 공동 창조자가 하나됨에 합류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당연히 자유의지의 법칙이 정한 참조틀 내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최초의 추락한 존재들을 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추락한 존재들이 생명의 강에 합류하도록 돕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질문은 추락한 존재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보다 하나됨을 선택하려면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리는 필히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질문은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추락한 존재들은 얼마나 많은 투쟁을 겪어야 질려서 투쟁이 없는 삶을 원할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창조된 우주의 구체는 모두 특정한 기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에 화신하는 공동 창조자들은 이 토대 위에 구축하게 됩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토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는 우주적인 거울로 기능을 합니다. 공동 창조자들이 의식으로 투사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체에서 볼 수 있는 구조물의 형태로 반사되어 되돌아오게 됩니다. 상승 마스터들이 5번째 구체의 구조물들을 설계했을 때 특별히 4번째 구체에서 추락한 존재들을 위한 특정한 구역을 설계했습니다. 그 구역들은 이 추락한 존재들에게 정확히 그들이 경험하고 싶다고 했던 경험, 즉 그들이 의식적으로 말했거나 무의식적으로 말했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5번째 구체의 기반 에너지가 4번째 구체보다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분리된 존재들은 그들이 분리되어 있고 궁극적인 상태의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더 큰 장벽이 됩니다. 구체 내부의 공동 창조자들이 자신의 구체를 넘어서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근원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고 고립된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 우주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5번째 구체가 창조될 때 우리 우주가 얼마나 광대해졌는지를 감안할 때 창조의 광대함을 인식하면 추락한 존재들은 결코 어떤 형태의 절대적인 권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원했음을 고려하면 그들의 경험은 제한된 인식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또한 그들이 신과 투쟁하고 있고 신이 틀렸음을 증명할 잠재력이 있다고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설계된 구조 단위는 그들이 환경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기반 에너지의 밀도 때문에 도움이 되었지만 상승 마스터들은 추락한 존재들의 의식을 위해 구조 단위를 설계하는 측면에서 대단한 기발함을 발휘했습니다.